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주요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일주일간은 멈춰달라,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방역 당국으로서 질주하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 서울에선 셧다운에 가까운 시민의 실천이 이어졌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고 특히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9시 이후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축소하면서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밤문화, 밤거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 대중교통 이용률도 전년 동기 대비 39.1%가 감소했습니다. 버스는 37.3%, 지하철은 40.7% 각각 이용이 줄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차분하게 이동과 활동을 자제해 주셨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운영된 지난 일주일은 감염병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역시 시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희생 어린 상생의 정신으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가능케 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야간 영업이 제한되면서 골목골목의 수많은 음식점은 물론 영세하게 꾸려가는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상인들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언택트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시장도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간 체육시설,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같이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장소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 주셨고 발열 체크, QR코드 사용, 2m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사장님들이 직접 나서 매일매일 업장 곳곳을 소독하고 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온 방역 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불평과 고통이 불가피한 일주일은 분명 긴 시간이지만 확산세가 한풀 꺾인 지금이야말로 이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입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는 오늘 13일 자정까지 다시 한번 위대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63명이 늘어난 총 4,314명이며 오늘 0시부터 14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28명입니다. 8월 15일 이후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만 시민 멈춘 주간이 시작된 이후 이번 주 초부터 두 자릿수로 떨어지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8월 사랑제일교회 도심 집회 관련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다단계 업체 등 22개 시설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물론 지인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통해 감염 전파가 나타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 위험이 우리 일상 근거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집중 확대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거주 확진자 중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20.7%나 되고 무증상자 비율도 3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운영에 발맞춰 밀접, 밀폐, 밀집, 산밀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소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 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4,511곳은 물론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점 총 2,176곳도 13일까지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14,770개소 학원에 더해 직업훈련기관 총 337개소도 추가적인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집합능력 개발 훈련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모두 비대면 원격 수업만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1만 1,297개소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 기존 조치도 지속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 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아울러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연남동 일대 공원은 야간 공원 관리 긴급 조치를 시행해 합동 점검을 매일 실시 중입니다. 잔디밭의 출입 금지, 공원 내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와 야간 이용 자제도 계도 중입니다. 다른 공원들도 정자 쉼터와 야외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임시 폐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은 공원 내 시설에 대한 1일 2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에 대한 수시 순찰, 안내 방송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1시 이후에는 매점과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취식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잔디밭 등에서 음주 취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현장 예배를 점검 중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우려스러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면 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대면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에겐 국가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검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검사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수기 명부를 통해 교회 방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고 수차례 검사를 독려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1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선 고발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해도 차질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과 치료생활센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5일 20시 기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61.8%입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급증 전 1개소에 그쳤던 생활치료센터를 확대 추가로 5개소 1084병상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주엔 민간기업 연수원 2곳에 414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설치해 확진자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또 9월 1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39개 병상을 추가한 바 있고 북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80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공공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환절기 도래시기가 겹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에게 비축해 놓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확산을 통해 확인했듯이 99%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1%가 일탈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가 일상으로서의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는 가는 결정적 시간이 되도록 성수관 시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마스크와는 한 몸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발병 이틀 전부터도 감염력이 있는 만큼 무증상 상태에서도 집 밖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가까운 지인, 가족 등과의 모임도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주일 연장되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동안 가급적 모임과 만남은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자 의무가 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에 비해 태풍 반경이 크고 일상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여서 서울 전역에 직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에 따른 비산물,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께서도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입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오세준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전국은 사회적 거리 2단계가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9시 이후 가게 집합 금지 등 사실상 2.5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대본이 밝힌 정부 단계에 따른 조치와 서울시의 단계별 단계에 대응에 시민들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단계의 경우 13일, 2단계는 20일 이런 기간에 대한 조치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 2단계는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말해서 2.5단계 조치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서 9월 13일까지 한 주간 연장이 되었고요. 그 2단계 조치와 2.5단계 조치는 예를 들면은 식당 음식점에 대해서 저녁 9시 이후에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취식이 제한된다든지 커피 전문점 등에서 포장 배달만 된다든지 하는 등 조금 더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오늘 기준 63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 경로 미확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감염 경로 미확인으로 보는 통계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네, 감염 경로 불분명이어서 확인 중인 환자분들은 20.7%입니다. 그리고 집회 회원 관련되어진 질문. 아니요. 다음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중앙일보 최은경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몇몇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발령 중인데 이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네, 현재까지 10월 3일에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구역 내여서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 신고된 집회들의 경우에도 참석 예정 인원이 6만 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하였고 경찰도 이어서 집회 금지 조치를 합니다. 지난 8.15 도심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에서도 사전에 감염병법은 물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최은경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당, 편의점 취식 금지 등의 영향으로 야간이나 주말 한강이나 공원, 강변에 음주 취식하는 인파가 몰리는데 명부를 쓸 수 없고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지 않는 데다 밀집도가 높아 위험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요? 네, 실내보다는 이제 실외에서의 활동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이제 일대 공원에 대해서 야간 공원 관리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출입 금지라든지 공원 내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 야간 이용 자제도 지금 계도 중에 있고요.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이제 쉼터나 야외 운동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하루에 2번 이상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다른 방역 수칙에 관련되어져서도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안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오세준 기자의 두 번째 질문, 집회 인원들 중 절반 정도만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가 있는데 대한 현황 좀 답변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으로부터 확보한 8월 15일 집회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정보는 총 2885건입니다. 이 중 인근 회사 종사자 등 대상이 아님이 확실한 경우 7,922건으로 조사 대상은 총 12,963명입니다. 9월 5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9,891명이 진단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82명은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단 예정인 분들은 1,0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한겨레 서혜미 기자의 질문입니다. 강동구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해 해당 콜센터에서 뛰어앉기,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었는지요?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됐다면 서울시는 직원 20명 중에 16명이 감염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콜센터는 출입 시에 발열 체크, 명부 작성, 한 사람씩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자리 간 이격거리가 1m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설치한 칸막이도 책상 높이에서 90m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물 내에서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동료들과 같이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 감염 경로라든지 또 콜센터 내에서의 전파 경로, 같은 건물 내에서 접촉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칸막이 높이는 90cm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MBC 남효정 기자의 질문입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있었는데 몇 군데가 적발되었는지요? 또 지금까지 현장 예배 강행으로 고발된 교회는 몇 군데이고 어디인지요? 이미 고발됐는데 계속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교회들은 벌금 내고 현장 예배 계속한다는 입장인데 다른 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본부장입니다. 현장 예배를 계속 강행해서 고발 조치된 교회들은 현재 4군데가 되겠습니다.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발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 명령과 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경찰과 함께 현장 예배를 해산하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하고 또 계속된 고발과 벌금 부과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6일 온라인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김범주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두시면 들어오는 뉴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뉴스 앱을 또 다운로드 받아두셔도 속보 알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뉴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